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 한은선입니다. IDC에서는 매년 연말이면은 전 세계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일련의 키워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망, 미래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IDC 퓨처스케이프 미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2022 전망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2년 IDC의 미래 전망,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했을 때 디지털 퍼스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요. 비즈니스나 소셜, 다방면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퍼스트는 무엇이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팬데믹으로 분명히 그 이후에 디지털 퍼스트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이제 하나의 어떤 영구적인 그 양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디지털 퍼스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거냐? 일테면은 다양한 조직, 뭐 기업이다, 아니면 정부다, 뭐 소비자. 또는 뭐 병원의 환자, 뭐 일반 시민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이제 조직에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이나 그 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우리의 업무 방식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원하는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냐, 그걸 개선하냐, 이 디지털이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모든 조직에 디지털 퍼스트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IDC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이제 CIO나 뭐 IT 리더 뭐 이런 분들한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디지털 퍼스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IoT나 5G와 같은 기술적인 키워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업이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디지털 퍼스트의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이런 디지털 오퍼링으로 이동하는데 무엇이 동인이 되었냐라는 IDC의 관련 연구 결과를 조금 참고를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그 동인이었다. 이제 이런 응답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대략 한 78%의 조직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팬데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지만 이게 실행하기 시작했다 또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이미 굉장히 빠르게 갔다. 어쩌면 이걸 더 넘어서서 이미 우리는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변경했다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디지털 퍼스트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응답.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대략 한 87%가 아닌가. 물론 그 가운데서 성숙도의 수준은 굉장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한, 그래서 기술을 비즈니스 고도화에 활용하기 시작한 이런 조직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퍼스트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이제 IDC는 결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서는 조직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 잘 연결된다. 결국은 상호존성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경제 안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그 경험을 이렇게 구현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은 그만큼 확장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DC는 이 영향이 GDP의 대략 한 65%까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이 2022년에 더욱 이제 분명해질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기업을 이제 IDC가 그 비전 텀으로 퓨처 엔터프라이즈, 뭐 미래 엔터프라이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엔터프라이즈의 9가지의 주요 미래 기술 어떤 블록, 요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이 9가지의 기술 블록입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걸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테면은 이제 연결성, 커넥티드니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이 무선 연결은 굉장히 연결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무선 퍼스트다. 결국은 저희가 퍼베이시브 무선 퍼스트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인프라 환경 했을 때 브랜치 오피스냐 뭐 제조 현장이냐 어쨌든 엣지 환경 어떤 전반에 걸쳐서 그 엣지 데이터가 한층 핵심적이 될 거다. 여기서 결국 엣지 데이터 퍼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확대된다라는 건 생태계 전반에서의 사이버 보안 이게 상당히 확대물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합 보안 퍼스트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 세상을 결국 정리하자면 속도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DC가 이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서 미래의 엔터프라이즈의 기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아키텍처라는 측면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참여하려면은 조직이 그 운영 그리고 투자 방안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퍼스트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기반 환경으로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에 저희가 익숙한 그 전용 온프레미스 환경 거기에서부터 엣지 시스템 또는 공유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뭐 이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합니다.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가상화나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자동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분석,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생각하는 인프라 환경, 그 환경의 실제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걸 포괄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레거시 그리고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그리고 그 데이터의 유지나 최적화에 상당히 중요하다. IDC에서는 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세 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중심 기술, 유비쿼터스 배포, 자율 운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중심 기술 같은 경우에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프라 자원이 어떤 워크로드를 운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설치될지 결국은 워크로드에 굉장히 그 중심을 거기에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인프라 자원 풀은 결국은 어떤 최고의 그 경험을 제공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위치에서 다이나믹하면서도 일관된 그런 환경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배포라는 맥락을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만큼 강화된 소프트웨어 툴이 활용이 되고 거기서 비즈니스 KPI, SLA 요걸 어떤 자원을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인텔리전트하게 지능화해서 구현할 거냐 이 자율운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실제 그럼 디지털 퍼스트 세상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여기에 대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디지털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품질, 확장성,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을 때 그 인프라 환경의 중요한 기반 기술 했을 때 IT 자동화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한 범위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한다라든가 셀프 서비스의 확장 또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IDC의 여러 관련 연구를 보게 되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숙도라는 것이 결국 서로 병행한다. 그만큼 성숙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전방위적인 이런 처리, 프로세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 갈 거냐가 중요해지고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련 앱이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요 전제 조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할 거냐라는 키워드에서 인프라의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는 측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의 운영을 최적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중요한 어떤 그 화두가 되는 꼭지로 이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건 결국은 종합적인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통합 가시성, 뭐 관찰성, 통합 가시성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략 한 77%의 글로벌 의사 결정권자분들이 이러한 종합적인 사용자 경험, 통합 가시성에 대한 분석 이런 키워드들이 디지털 인프라의 운영 최적화에 매우 핵심적이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제 그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게 2022년에 가장 큰 그 비즈니스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걸 기대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사이버 보안, 또 데이터 관리나 보호,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매니지드나 부가가치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여기에 그 클라우드 자동화나 통합 가시성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인 인프라 환경이나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는 그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든가 부담 요인들이 아무래도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전통적인 트래픽 패턴 아니면 데이터 관리 방식 또는 인프라 보안 방식 이런 것들의 급격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로 전개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2022년 전망으로 들어가면서 우선 기본 전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과 신뢰, 두 번째는 데이터에서 파생된 운영상의 복잡성, 세 번째는 성과 주도적인 자동화나 소싱,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큰 전제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향후 한 1, 2년 요 사이에는 지금 조직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사이버 공격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빠르게 그 회복할 거냐 그 회복력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백업의 체계 또 일관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의 구현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지속 가능성이나 공급망의 완결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나 신뢰가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향후 한 3, 4년 이렇게 조금 더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엣지라는 게 주도하는 데이터의 생성, 처리, 뭐 이제 전반적으로 핵심 데이터의 규모 그리고 그 가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거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 데이터 스튜어드십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보호나 통합이나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 여기에 주요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전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5, 6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진척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인프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AI나 머신러닝의 분석이 주도하는 그런 뭐 지등화 또는 정책 주도적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셀프 운행 또는 셀프 힐링 뭐 이런 키워드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대규모의 소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전제를 갖고 이제 IDC의 그 미래 전망,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미래 전망에서는 지금 한 7가지의 주요 동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생태계, 사이버 보안 및 리스크,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온 디맨드
전방위적인 파괴의 지속, 그리고 연결의 속도, 이 7가지가 주요 동인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퍼스트다. 그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디지털 퍼스트, 비즈니스 어떤 측면에서 이를 채택하고 운영 모델을 가속화하는 건 일반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퍼스트와 저희가 그 이전에 해왔던 방식 사이에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거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잡성, 그리고 위치에 무관한 어떤 편제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전략 안에 접목시킬 거냐, 예,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인텔리전스 온 디맨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텔리전스가 조직 전반에 걸쳐서 그 통찰력이나 가치를 생성하고 특히 다이나미크한 학습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이런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텔리전스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AI가 가진 잠재력,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거, 그 2가지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거냐, 요거는 조금 중요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파괴적인 혁신, 이거는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호 연결된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파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전체 생태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또 심지어는 다음에 다가올 이런 파괴적인 변화에 대비할 거냐, 이런 키워드를 갖고 글로벌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이런 운영, 그리고 비즈니스의 전개,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IDC의 퓨처스케이프 크게 한 10가지의 꼭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2022 전망도 여기에 제시된 10가지의 꼭지인데요. 이 10가지를 조금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나 운영, 이것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저희가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 전반에 걸쳐서 그런 보안, 성능,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의 일관된 구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것들에 되게 집중해 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사이버 회복, 차세대 인프라, ESG 이런 키워드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능화나 자율 운영, 여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AIOps 같은 키워드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유연한 소비나 어떤 전략적인 벤더의 파트너십, 여기에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그를 통해서 이제 민첩성이라는 키워드, 이걸 강화할 거냐라는 측면이고요.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안에서 이러한 유연한 소비 또는 그 서비스형 소비,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가 같은 맥락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디지털 인프라 자체가 예기치 못한 어떤 변화 상황,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원래 예정대로 계속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해 나갈 거냐, 그러한 맥락 안에서 사이버 회복 같은 것도 그 꼭지가 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0가지의 꼭지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선택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버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회복인데요. 실제 이제 시스템, 사이버 공격의 여파 아무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스템이나 데이터 회복, 여기 측면에서 재복구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암호화, 탈취, 삭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내부 위협도 있지만 외부에서 해커라든가 이런 위협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나 데이터의 보호,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핵심 베스트 프랙티스하고 연관된 KPI, 이걸 구축하고 이걸 추적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IT는 결국은 재복구 계획을 가속화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비스형 재복구 같은 것들이 확대 모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고위 임원진들이 데이터 관련 KPI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을 확대한다. 그리고 보고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런 필요성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리더십 팀이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엣지 데이터 퍼스트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뭐 데이터, 그리고 핵심 IT 환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 이게 하나의 축이 될 거고요. 또 IoT나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리치 엣지 컴퓨팅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엣지 환경의 확장이라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봤을 때 특히 엣지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처리되는 데이터의 규모는 뭐 굉장히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 사회의 논의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마 어떻게 데이터 주도적인 조직이 될 거냐, 그 방법이 뭐냐, 그 니즈에 되게 집중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런 그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할 거냐, 뭐 약간의 그 진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IDC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엣지단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의 가장 최전선이 엣지단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보호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IT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조직, 이게 뭐 비즈니스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소유자, 내부 조직 안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 이들과 어떻게 원활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갈 거냐. 여기서 특히 엣지 퍼스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전략이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 프로세스의 표준화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디지털 퍼스트 팀이 새로운 IoT, 뭐 엣지 퍼스트 이런 이니셔티브들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워크로드의 폭발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그 디지털 세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서 제가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성은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에서는 이기종 워크로드가 지속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호 의존성은 더 높은 그런 환경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뭐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오죠. 또 그리고 이 안에서 레거시 시스템, 또 서드 파티의 데이터 자원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어떤 업무들이 수행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서 워크로드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IDC는 2020년에 뭐 전형적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대해서 대략 한 5에서 15 정도의 의존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2025년까지 한 6배 정도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키워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IT는 여기서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나 뭐 서버리스 솔루션, 또 코드형 인프라스트럭처의 자동화, 뭐 AI 머신러닝 분석 이런 중요한 기반 기술들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 모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특히 이걸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해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안에 자동적으로 내재화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일관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어떻게 비즈니스 리스크의 감소로 연결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형 소비입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들이 보통 통상 전략적인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택하고 이걸 감시하는데 상당히 깊게 관여할 거다. 대략 한 2025년까지를 IDC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CIO는 결국은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성과, 비즈니스의 KPI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신뢰 체계를 만들고 비즈니스 조직과 파트너십을 개선해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성과하고 KPI 그리고 이걸 신규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서비스형 소비 그 요건들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해질 거로 보여지고요. IT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이던 코로케이션이던 엣지이던 이 모든 위치 안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의 민첩성이나 의사결정의 편의성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소비 모델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클라우드와 거의 비슷한 민첩성, 오버 프로비저닝을 감소시킨다든가 비용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Ops 성숙도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 뭐 저희가 데브옵스, 에자일, 뭐 SRE 이런 그 조직 내부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복잡성의 배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아키텍처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IT의 운영 그리고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상당한 부담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도전 과제들, 그 규모나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결국은 정책 주도적인 자동화, 뭐 지능화된 AI, 머신러닝 주도적 운영, 이런 이점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여기에 IT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누가 고객이고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KPI라는 요걸 중요한 이제 기준으로 해서 관련 업무의 그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또 고려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꼭지와 그 가운데에서 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구현 모델, 이 구현 모델이 구축의 입장이든 운영의 입장이든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다. 요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련의 변화의 바람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항해해 나갈 거냐. 이게 뭐 IT 리더는 물론이고요. 이제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 저희가 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운영되는 또는 관리되는 그러한 중요한 관련 조직 안에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걸 크게 정리하자면 결국은 KPI의 측면, 그리고 펀딩 또는 아키텍처, 운영, 거버넌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 같고요.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그 성과에 초점을 맞추냐, 또 보다 유연한 소비의 모델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이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일종의 하나의 패브릭으로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현할 것이냐, 자율 운영, 또 뭐 정책 주도적 거버넌스, 이런 키워드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IDC의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2022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